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새벽 3시 30분. 어렸을 적 자주 가던 폭포에서 나름대로 나의 의지를 다지고 대략 1시 좀 넘어서 도착했나? 뭐 2시쯤 도착했다고 치고 1시간 반 동안 뭐 했냐? 이상하게 사실 기타를 잡으면은 계속 시간 가고 모든 창작을 하게 되긴 되는데 뭔가 설명하기 힘든 뭔가 찹찹한 마음이. 사실은 어제였냐 오늘이 내 생일이었는데 내가 뜻을 세우고 나서부터는 내 생일을 굉장히 쓸쓸하게 보내네. 혼자서 고독하게. 물론 내가 선택한 거긴 하지만 혼자서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거의 살다시피 지금 작곡실에서 지내는데 아무튼 마음이 찹찹해서 좀 마음을 더 달래다가 사실은 그렇게 폭포에 가서 마음을 다진 다음에 바로 와서 창작에 몰두하려고 했는데 또 마음처럼 잘 안 되네. 잘 안 잡히네 손에. 그래서 좀 마음을 다지고 지금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하나 먹었는데 방금 전에. 아니 중요한 건 정말 설명하기 힘든데 일단은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일단 바라는 건 뭐 나름대로 내 작곡실 와서는 사실상 이상하게 작곡실을 얻어서 왔는데 제대로 된 곡은 만든 적이 없네. 뭐 곡을 만든다고 만드는데 역시 곡은 그냥 통기타로 만들어야 되나 봐. 아니면 피아노로 만들던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봐. 아니지, 곡이란 개념 자체가 참 아이러리하긴 한데 곡에도 내가 사실 곡들은 젊었을 때부터 많이 만들긴 했지. 너무 많이 만들어서 탈이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주곡 위주로만 만든 것도 꽤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내가 세 개의 채널을 유튜브 3개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현재는
그냥 작곡실에서 창작 활동을 주로 많이 올리는데, 오늘은 나의 일상을 기록하려고 시작한 채널인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한동안은 여러 곳 전국을 여행 다니면서 그런 영상만 올렸다가, 최근엔 거의 작곡실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일기를 쓰듯이 뭐 창작을 해서 올리긴 올리는데, 이게 창작인 건지 일기를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 전에 하나는 실제로 노래 가사를 붙여서 작곡하는 채널을 하나 계속해서 거기는 그렇게 그것만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뭐 잘 안 올리고 있긴 한데, 하긴 양쪽 다 잘 안 올리고 있지. 지금 이 삶의 탐구 이쪽에만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한 곳은 연주곡 위주로 이제 올렸던 채널인데, 사실 어제도 노래만 만들어서 올렸던 그 곡들을 다시 이 작곡실에서 좀 베이스 라인도 넣고 드럼 비트도 넣어서 다시 한번. 근데 이게 욕심 같아서는 이 화음을 더빙을 할 때 좀 음질이 안 깨지면서 제대로 된 장비로 녹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도 욕심이지. 지금 상태로도 못할 건 아닌데, 사실 열악한 장비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래만 만들었던 그 곡을 다시 이 작곡실에서 베이스 라인과 리듬 라인, 드럼 라인 넣고 해서 일렉 기타로 다시 편곡을 하는 작업을 할까도 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또 몇 번은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연주곡만 올렸던 곡들 중에도 좀 들어보고 다시 재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지는 뭔가 찹찹한 마음이 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일단은 내가 여러 장르에 일단 연주곡은 제쳐두고, 가사말을 붙인 노래들이 뭐 세보진 않았지만 100곡이 넘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거의 200곡 이상일 것 같긴 한데 세보진 않았지. 그 중에는 나름대로 꽤 괜찮다고 생각되는 곡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그 노래에 꼭 맞는 음색을 가진 누군가를 좀 만나서 인연이 돼서, 정말 내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이 곡이 정말 내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이 사람한테는 같이 작업하는 동안 막 열정이, 가슴 떨리는 열정으로 그렇게 곡 작업을 더 다듬고 해서, 그렇다고 뭐 그 곡을 통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또 욕심부리는 건 좀 그렇고, 서로 욕심 없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같이 하고, 나도 또 그 목소리에 반해서 그렇게 곡 작업을 또 한동안 열정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인연이 돼서, 뭐지, 그게 일단은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내가 작곡실로 얻어서 지금 생활한 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는데, 월세를 내면서 아마 그 시즌 거의 맞물려가지고 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지금 살려고 준비 중이고, 계속해서 그곳에 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해. 근데 나이도 나이인 만큼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나이 밑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낮에는 여기저기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늘 생각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목표하는 것을 계속 암시는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든단 말이야. 내가 잘 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어쩌면 휴일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지. 속세와 이혼을 끊다시피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이 쌓이지? 이씨, 어이구. 이 유난히 딴 때는 몰랐는데 먼지가 엄청 쌓였고, 신경을 못 쓰네.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네. 먼지가 왜 아니 모래 같은 게 있지? 이게 은근히 왜 이렇게 세상에는 먼지가 많은지 모르겠어. 참 신기해. 내 먼지에 대한 노래도 한 서너 곡 만들었는데 왜 이놈의 먼지는 쌓이는 건지. 우리가 가슴속에 상처 하나쯤 갖고 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도 그 다음날에 또 수북히 쌓이고. 만약에 내가, 아니 만약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음이 착잡한 이유는, 설령 내가 목표한 대로 내 통장에 500만 원씩 하루에 또박또박 따박따박 찍히고 단 20일,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일 동안은 매일매일 쌓이고 10일은 토요일, 일요일이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보통 3주 내지 4주니까 2, 3은 6, 2, 4, 8. 그냥 넉넉 잡고 10일 정도 뺀 건데, 토요일은 온종일 산행을 할 거니까 뺀 거고, 일요일은 뭐 바람을 쐴 수도 있고 창작에 더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뺀 거고, 나머지 요일은 새벽 시간에만 한두 시간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고자 하는 사업 활성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래서 내 목표한 대로 20일 동안 매출이 500만 원씩 일어나고 10일은 휴식 기간이니까 일단 제쳐두고, 그렇게 정확하게
딱 한 달에 20일 500만 원씩 1억인데 1억 매출이지. 그게 10월이 오기 전까지의 목표고, 그 다음 목표는, 왜 그 다음 목표를 생각하냐면, 사실 이건 그냥 내가 이걸로 이렇게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내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얼추 그냥 느낌이 그런데, 하루에 1천억 원 매출을 일으켜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꿈의 비전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1천억 원 턱도 없이 부족해. 어쨌든 이 1천억 원을 일단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온전히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진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20일에 1억,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했을 때 10일은 산행과 창작 활동으로 시간을 쓸 거니까 20일 동안 매일 하루에 500만 원씩 매출을 이렇게 해서 1억이 일단 되면 어느 정도 이제는 1천억 원 매출을 위해서 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그쪽으로 이제 열정을 더 자유롭게 쏟을 텐데,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내가 만약에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죽고 싶을 것 같아,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살려면 꼭 그렇게 돼야 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거든. 마음을 붙일 데가 없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존경스러워. 어쩌면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다들 참 존경스럽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병들거나 혹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결국 우리가 뭐 별거 있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잠자고, 또 맛있게 먹었으면 시원하게 배설하고 화장실 가서 잘 먹고 잘 써야 건강한 거니까. 또 그렇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려면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인데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삶이 반복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할 테고 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야.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 참 바보 같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들 말할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어떤 종교든 배척하지 않고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존중하지.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아.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모든 종교는 적어도 같은 방향이더라고. 어떤 방향성과 생각, 그런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나는 보여지거든.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분명히 같은 방향인데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차원이 낮은 수준에서 뭔가들을 하고 있는 상태처럼 나는 보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뭔가 거기서 뭔가를 탁툭하고 건드려주면 한 차원 높아져서 내가 생각하는 그 차원으로 딱 갈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내가 보여지는데 좀 차원이 낮은 상태에서 그러고도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이미 종교라는 게 어떤 단체로서 뭉쳐진 상태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이해를 해. 내가 만약에 종교를 만들어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 내가 혼자서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하지. 종교고 뭐고 다 신앙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네 자체가 예수가 되어라. 네 자체가 붓다가 되어라. 그게 제일 명확한 거야. 아니면 좀 더 뭐 이렇게 말하면 시건방 될지도 모르는데 네 자체가 그냥 신이 되어라. 이렇게 단순하게만 접근해도 올바른 차원으로 가는 거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이게 건방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 비로소 올바르게 간다는 거야. 거기에 인간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지? 어쩌다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지. 어쨌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냥 나 호강하고 내 피부치들, 내 가정을 꾸렸으니 그 피부치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다가 생명이 다해서 그냥 죽고 마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생각이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좀 더 차원이 높은 하나의 종교로 소리 소문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겠다. 아니 이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금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성장된 차원으로 접근하게 될 테니까 내가 말로는 없앤다고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세상이. 그렇다고 어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교관이 생긴다는 건 아니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내가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더 빠르게 올 수 있도록 앞당기는 역할을 하겠다. 어떤 나만의 종교 뭐 이런 걸 새로운 종교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통합한다는 뜻이 아니야. 누구는 뭐 그런 말을 비슷하게 하는데 그거는 사이비고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보면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지.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거든. 지금도. 얼마나 멋진 삶인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네. 이제 인류의 문명이 계속해서 고도화 발달되고 내가 알기로는 일부는 그런 기술이 가능도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 이미 또 가능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전자심장으로 원래 심장이 약한 사람을 기계를 이식해서 심장 대신 역할을 해주듯이 우리의 신체 이런 모든 조직들이 전자부품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자부품이다 보니까 이것도 고장이 날 수 있잖아. 인간의 몸도 고장이 나서 결국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전자부품도 언젠가는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기 점검을 받아야겠지. 그리고 조금 이상 징후가 생기면 업그레이드 하고 또 수리를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다만 우리에 대해 정신적인 거, 이제 그게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정신 상태는 일종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만 이제 온전히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모든 부분들은, 육신의 부분들은 완벽한 기계로 대체됨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거지. 지금도 이미 전자부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심장 심장을 대신해서 한다든가 어떤 특정 장기를 전자부품으로 대신한다든가 뭐 폐라든가 이런 기술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능했던 걸로 지금 나는 알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아주 멀지 않은 날에는 아주 평범하게 인간은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도 완전히 보급화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품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제는 나중에 일상이 돼서 뭐 적정선에서 평준화가 될 것이고 결국 이제 그때가 되면은 아기를 낳는다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기를 낳는다는 건 아주 원시적인 그런 거지. 미치지 않고서는 아기를 낳는 게 아주 정신병자 같은 거지. 왜 아기를 낳아? 내, 내 분신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 내 생명은 계속 될 거니까 부품은 계속 정기 점검해서 내 몸에 이르는 부품들은 계속 정기 점검해서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또 부품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활하는 뭐 그런 기술도 생길 테니까 아무튼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죽음과는 이제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럼 영원히 살게 될 때 그 인간은 또 무엇을 할까? 여전히 그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뭔가를 노동을 해야 되겠지. 돈을 벌어야 될 테니까. 어쩌면 그때가 되면 먹고 사는 일도 미개한 일이 될 수도 있어. 부품은 어떤 에너지원으로 움직일까? 지금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뭔가를 섭취하고 소화하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뭐 태양 에너지라든가 뭐 다른 에너지로 대치돼서 우리 몸은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먹고 싸고 하는 게 아주 미개한 일이 되겠지. 잠자는 것 역시 미개한 일이 될 테고 가끔 재부팅은 있을 수 있겠지.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서. 그럼 결국 늘상 내 정신은 깨어있을 텐데 24시간 의식이 깨어있을 텐데 내가 번뜩 생각해보니 그때가 되면 자진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난 생각해. 자식을 낳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고 굉장히 원시적인 고대 유물처럼 생각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늘상 의식이 깨어있고 그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가 더 이상 부품 교체를 하지 않고 죽음을 택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점점 늘 거라고 난 생각해. 결국 뭐 코로나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엄청난 바이러스가 와서 인류에 재앙을 주는 그렇게 해서 인류의 대다수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계속 열대야라든가 자꾸 지구가 온도가 뜨거워져서 그 열기에 다 죽던가 아니면 반대로 그 열기가 계속 됨으로써 갑자기 혹한기가 벼랑간 예측할 수 없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죽던가 뭐 그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는, 더 이상 부품 교체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는 수가 많아지고 결국은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할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아니, 인간이 왜 사는 거지?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삶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이 부품이 고장나지 않는 한, 그리고 부품을 계속 잘 동작하게 계속해서 교환하는 한, 나는 지겹도록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내가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기계처럼 일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삶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무의미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나마 지금은 인간의 생명이 언젠가 죽는다는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의미가 있겠구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똑같은 삶을 계속 지내다 보면 스스로가 삶의 의미가 없어서 더 이상 부품 교체를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 내 느낌 그래. 잘 생각해봐. 현재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500년쯤 살았다고 생각해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이라, 의미 있는 일이라. 뭐가 의미 있는 일이지? 뭘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뭘 해야 의미가 있는 거? 난 지금 이 시간 거의 40분이 다 돼가는데 40분 맞지? 38분, 40분 동안 뭐라고 혼자서 떠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늘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태초의 인류가 시작한 역사 이래로, 그리고 인류의 남은 앞으로 다가올 역사 이후로 이토록 인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심한 자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난 이 시간 그렇게 그것을 혼자 질문하며 답하고 있다. 물론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래저래 얘기하는 중이다.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아니,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도 없다. 지금 그럼 뭐 하고 싶은 게 있냐고. 아,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한편으로는 그냥 쉬고 싶다. 가끔은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 벌써부터 지겹다는 생각.
아니 이미 나는 사실 이미 20대 말쯤에 정말 완전했거든. 모든 게 다 완벽했어. 천국이 따로 없었지.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죽어도 나는 영원히 없다고 그런 삶을 살았고, 매 순간 1분 1초도 뜨겁게 살았으니까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말 뜨겁게 살았어. 물질적인 욕심은 하나도 부리지 않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음악하고 산책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치게 되대. 사실 그때는 매일매일 끼니 걱정으로 시달렸어야 하는데 그런 걱정도 안 들더라고. 그냥 다 해결되더라고. 이상하게 해결되더라고. 그냥 그렇게 돈도 되지 않는 글이나 쓰고 음악이나 하고 그림이나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먹을 것 생기고 그렇더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천국 같았고 죽어도 영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가정이라는 걸, 가족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책임져야 될 뭐 그런 것도 생겼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그 천국을 적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걸 느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선택받은 몇 명들은, 선택받은 소수의 인원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결국은 아까 말했다시피 문명이 발달해서 지구에 악순환이 오든 엄청 추위가 오든 무슨 아무튼 지구에 엄청 변화가 생기든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사는 게 지겹다 해서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든,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뜻이 있고 의식 있는 자들만 자연스럽게 남게 된다는 게 내 이론이야. 인간은 참 말 같지도 않네. 1시간 가까이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는 건지. 갑자기 피곤해지네. 산다는 게 참 피곤해. 글을 쓰다가 시공간을 초월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시공간을 초월해 본 적이 있는가? 악기를 연주하다가 문득 시공간을 초월해 본 적이 있는가? 나조차도 잃어버리고 마치 나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된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치고 있는 나로부터 독립돼서 마치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어떤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서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나는 나인데 내가 아닌 것처럼 나 같은 나 기타 칠라는 그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다른 차원에 가 있는 것처럼 시간 개념도 없는, 공간 개념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툭 하면 기타를 치고 있으면 금방 날이 새버리고, 잠깐 기타를 치고 있으면 몇 날 며칠이 흘러가 버려서 문득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냐고. 글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난 단 한 번도 몇 날 며칠을 기타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쓴 적이 없었어. 기껏해야 3-4시간쯤. 근데 때로는 며칠이 되기도 하고 몇 달이 되기도 하고 시험관을 뛰어넘어서. 그래,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것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알겠네. 내가 지금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온전히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냐? 아직은 세상에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타만 연주하다가 맨날 며칠 가버리면 안 되거든. 적어도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긴 연휴가 있을 때는 3일 뒤에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100%, 1000%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나한테 불만족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데, 기타 한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 그런 시간들만 채우고 싶다. 이게 나의 지금으로서 문제인 것 같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아름답게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100% 집중을 못해도 그 비슷하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가능하긴 할 텐데.
왜 이렇게 모든 사물이 다 낯설게 느껴지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이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비전들이 생기기 시작한 50이 딱 되면서 이런 생각들로 갑자기 점철되기 시작했는데 마치 내리를 뭔가 망치를 확 두드린 듯이 그 숱한 세월 동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 미친 사람처럼 살았네. 물론 아까 말했던 한 여자를 사랑하기 전 20대 말까지도 참 미친 듯이 살긴 살았지만 그 50이 되고서부터 몇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보니 참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 앞으로는 더더욱 미친 사람처럼 살겠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내가 미쳐버릴 걸 테니까. 무슨 귀신의 쓰인 것 같기도. 내가 무슨 뭘 정리를 하자고 뭐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정리가 될 수도 없고. 난 이 밤이 좋거든. 이 밤이 참 좋은데 이 며칠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밤이 너무 짧아. 어떤 시에도 그런 글귀가 있는데 밤은 세상에 이름 낮은 자들의 유일한 이안이라고. 근데 밤이 너무 짧아. 조금 뭐 하고 있으면 금방 아침 오더라고. 벌써 또 새벽 5시로 향해 가네. 좀 있으면 또 날이 밝을 텐데. 하긴 뭐 하나 둘셋넷 다섯 6시간 뭐 6시간 금방 가긴 하지. 일에 일정하고 있으면 금방 아침인 것 같은데 금방 오후 되잖아. 오후 퇴근할 시간 되잖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대충 6시간 지나면 아무튼 6, 4, 24시간 6시간씩 나누면 4번이 6시간이 4번 흐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 하루가 참 짧지. 8시간 놓치면 3번밖에 안 되고 12시간씩 치면 2번밖에 안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자지 않아도 되는 기계인간으로 부품으로 다 교체됩니다. 정말 자신이 뜻한 바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의미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좋겠네.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아니 근데 꼭 부품으로 교체 안 해도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그래 왔고 다만 이 세상에 정해진 그 루틴 때문에 온전히 그게 집중하지 못해서 내가 그게 문제라고 했죠. 나는 늘상 그렇게 해왔는걸. 내가 가장 정점에 이르는 건 거의 6개월을 어떤 것에 집중을 했다는 거야. 세상의 시간이 6개월이라는 거야. 내가 실제로 6개월을 체험한 거야. 물론 내가 6개월을 체험한 건 체험했지. 내가 그랬잖아. 그런 표현까지는 안 했구나. 4분 정도 집중한 것 같은데 날이 새버렸다고. 저녁 한 8시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잘해봐야 5분 지난 것 같은데 아침에 애가 뜨면서 짹짹짹짹 참새가 짹짹짹 거리더라고. 그럼 아우 열일한 일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10시간은 지났던 얘긴데 나는 기껏해 5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 내가 3일 정도 지났다고 느꼈는데 수개월이 지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6개월 넘게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보였는가 몰라도 난 단지 그냥 며칠을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게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였던 것 같아. 물론 그 일이 있고 나서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쩌면 그 끝을 본 날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도 없겠지. 모든 종교에서 하는 말들 그리고 철학적인 말들을 그때 다 깨달았으니까 실제로 봤으니까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누군가는 신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떠드는 말이었다면 나는 몸소 체험한 나의 말들이 되었으니까. 물론 그런 건 느껴. 역시 말은 잘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말 연습이 필요하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아놓고도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느낄 수가 있지. 오류다. 저 말 속엔 오류가 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게 아니구나.
일정 부분 자기 체험의 말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해해서 하는 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나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모순과 거짓이 다 탄로나지. 그래서 그 후로 나는 그 어떤 철학적 신학적인 서로 말을 주고받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상대방에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무너뜨린다. 아니, 자꾸 무너뜨린다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다만 툭 건드려줄 뿐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새로운 인류가 모든 인류는 멸종하고 새로운 인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마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인류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됐어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봐. 그럼에도 미련이 있을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데 나는 영원히 살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데 뭔가 미련이 있을까? 무슨 미련이 있을까? 더 이상 후손에 대한 미련도 없고 아니면 인류의 주요 기관인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 업체가 중단될까 먼저? 그때가 돼도 분업화돼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야만 그런 것들이 생산되는데 한꺼번에 그런 분위기가 조장되면 모두가 삶을 의미 없다고 받아들이고 삶 하나씩 포기함으로써 아니지. 그 역시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기계를 만들게 하면 되잖아. 그 정도 기술이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네. 모든 필요한 부품도 기계가 만들어내고 인간의 몸 일부 또한 기계 부품화돼서 영원히 살게 되고 특별한 에너지 자원은 필요 없고 태양열 내지는 공기 중에 이런 공기 어떤 가스 혹은 물 이런 휘발유나 그런 게 아니고 대체 에너지로서 언제 어디서든 공급받을 수 있는 주변에 늘 가득한 태양 에너지, 공기 에너지,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탄소, 뭐 수소, 질소,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원소들 에너지, 혹은 흙 에너지, 대지에서 올라오는 대지 에너지, 아니면 지구 자기 에너지, 자자, 막 그런 에너지들로 동작할 것이고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그때가 되면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 아닌 인간인데 다 기계화됐어 몸이. 어쨌든 영원히 살 수 있고 내 정신은 멀쩡하고 그냥 재미삼아 먹고 자고 사는 일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미삼아 이 먹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 그 맛을 느끼고 하는 그런 감각들은 살려놓으려나? 재밌으니까. 근데 그것도 한때지 않나? 이게 참 웃긴 게 우리가 아플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게 더 좋은 건지도. 그래서 더 매력을 느끼는지도. 아니 맵고 짠 거 먹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면 병들어서 응? 죽을 수도 있다는데 맵고 짠 거를 자극적인 걸 먹잖아. 근데 그런 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산다고 하면 아무 재미도 없을 거야. 아무튼 가만히 생각하니까 더더욱 할 일도 없이 뭐 어떤 재미도 못 느끼고 자식도 안 날 거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잠 안 자도 되고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럼 뭐 하냐? 도대체 뭘 해야 되냐? 한 100년은 그냥 그럭저럭 어디 구경 다니면서 그 살았다고 치자. 이제 지겹도록 가볼 때도 다 가보고 이제 뭔 재미로 사냐? 그렇게 해서 한 400년 살았다고 치자. 500년 살고 그 다음은 뭔 재미로 살아야 되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지겨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겠다. 그냥 놔둬라. 나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이 부품이 고장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인류가 많이 늘어날 거란 얘기지. 그래도 여전히 기계화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몇 명쯤 인류의 반이 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는 되지 않겠지. 아니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아무 문제는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에게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란 게 없었으면 아무리 재미없는 똑같은 반복 패턴이라고 해도 기계처럼 계속해서 돌아갈 텐데 이놈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을 포기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결국은 인류는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기계로만 동작하는 세상이 되겠네. 그럼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건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자체도 이건 역시 허상이지 않을까. 고도화된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장치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껏 생각해봐야 차원을 넘지 못하니까. 혹여나 나 같은 조금 개성한 사람이나 차원을 넘나드는 생각을 잠시 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냥 그냥 늘상 그 머무르는 차원에서 그냥 생각이 그치고 감정을 느끼고 말 테니까 이 모든 게 다 짜여진 소프트웨어는 아닐까 말이지. 다른 차원에 뭔가가 있는데 그 고도의 차원에서
이미 반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지 모르지. 그렇다면 바보같이 이렇게 짜여진 이 갇힌 차원에서, 갇혀버린 이 차원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 그런 것도 모르니까 어차피 나는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다 이 말이지 결국. 아니 인정이고 뭐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왜냐, 나는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아마 내가 대충 봤을 때 거의 20년 가까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나간 것처럼 차원을 넘어섰거든. 그때부터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야. 다른 차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인류는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명의 발달 시대가 안 온다고 해도 인간은 그 상태의 차원에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고작 한다는 게 종교를 빌미로, 철학을 빌미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상상력이 다른 차원을 그냥 생각할 뿐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닌, 그러니 그렇게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야. 훌륭해. 아주 말들은 참 잘하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른 차원을 알고 나면 오늘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내 육체의 생명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이 현 차원에서 불행 듯하지만 뭔가 겉돌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시절, 어린 시절 푹푹 어, 세상이 움직이네. 세상이 움직이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이랬었어.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자주 이랬었어.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밥 먹다가도 멍 때리는 경우가 많았지. 이건 애초부터 강하게 뭔가를 가지고 나는 태어났던 것 같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거든, 스스로.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 같은 어떤 강력한 에너지, 그리고 실제로 나를 이 엄으로부터 구해줬던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을 강하게 이끌었던 나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지도자였던 이 뭔가 모를 나 같은 혹은 내가 아닌 신 같은 어떤 절대적 에너지. 그러다 결국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20살이 되던 해, 정확하게는 23살쯤. 아마 내가 아주 갓난아이 있을 때는 그걸 몸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3살 때부터 그런 체험이 하나둘씩 쌓이고 쌓여서 숙달되면서 결국 23살 정도의 나이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4, 25살 때였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5살 때부터 4살까지는 잘 못 느꼈던 거고 5살 때부터 이 모를 에너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고 닦으면서 차원을 넘나든 뭔가를 그때 감을 잡은 것 같아. 아주 강력하게. 물론 더 이상